정말 오랜만에 반등과 함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도 분위기가 그닥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달러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어제 17,000달러를 확실하게 뚫어주고 지금 현재 17,33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듯 1,300달러를 뚫어주면서 1,33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남은 한 주 동안의 반등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분석가들의 의견 및 예상 또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첫 번째 소식은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의 발언입니다. 연준의 정책 이반자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며 올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다음 달이죠. 2월달 회의 때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인지 0.25%를 올릴 것인지를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실업률이 4.5 혹은 4.6%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지금 사실 여러 연준 총재들이 계속해서 실업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일자리를 아직 덜 잃었다. 더 잃어야만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망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실업률이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데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정책도 마음대로 휘젓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고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사이 서민들만 더욱더 많은 짐을 떠안고 가게 되는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월스트리트 실버라는 트위터 계정이 있죠. 저도 종종 해당 계정의 트윗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름에서 바로 아실 수 있다시피 금과 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은을 좋아하는 계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 5%에 달하는 고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다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빚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2025년까지 거대한 규모의 부채가 만기되고 높은 이자율로 이를 다시 빌려야 된다. 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2023년에 34조 달러, 내년에 35조 달러, 2025년에는 38조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38조 달러 부채에 대해서 5%의 이자율을 적용해보면 1년에 연간 세수의 무려 50%에 달하는 1조 9천억 달러를 이자로 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만 봤을 때는 지금 파산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파국의 시기가 더욱더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과연 언제까지 미국은 기축통화발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여간 결론은 금리는 다시 내려올 수밖에는 없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위스 크레딧의 졸탄 포잘이라는 유명한 분석가가 또 있죠.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준이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는 연준의 총재들, 그 의견이 언제 바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국 경제 개방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가지고 유럽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라고 암호화폐 투자를 비난했었던 짐 크레이머, CNBC의 광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그가 예측한 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빼서 중국 주식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마도 이 중국 경제 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말을 또 해석을 해봐야죠. 해석을 해본다라면은 중국 주식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계속 가지야. 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억만장자죠. 페이스북 임원 출신인 차마스 탈리하 피티아,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람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 참여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실업률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지 않을 것.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만큼 나의 투자 전략은 보수적이 될 것이다. 국채를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매체가 예상하는 것만큼 빠른 수준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높은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대형 채굴풀의 창업자죠. 장저월 씨가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랠리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 해가지고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FTX 붕괴 사태 때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친다라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4년 주기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저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시장에 반영이 된 만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는 또 덧붙이기를 당분간 시장이 횡보세를 이어간 후 빠르면 2달 내 늦으면 올해 4분기 초까지 반등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예측을 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서는 긍정적인 소식 이어집니다. 운용자산이 100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헤지펀드 사바 캐피탈이 비트코인을 자체 펀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계속해서 투자 가즈아. 자, 그런데 축배를 들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증시 엊그제 오늘하고 저번주 반등한 것은 불트랩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개미 낚시 더욱더 큰 폭락을 위해서 가짜 상승이 나왔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또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암호화폐도 딸려가게 될 텐데 인플레이션율 발표를 앞두고 고의적으로 상승시킨 후에 발표와 함께 크게 떨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 바로 아래서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데 보면은 베어 플래그죠. 이게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에 딱 맞닥뜨린 상황인데요. 17,500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그 동시에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으며 가격은 올라가는 데 반해서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다 라는 관측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딱 저항에 맞닿아 있는 비트코인. 지금부터 가격이 살짝 좀 떨어진다면 그게 조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엊그제 상승이 뭐 거의 탈출 펌핑처럼 될 것인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에 반해서 긍정적인 분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도 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바닥 찍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특히 앞에서 이 장저월 씨가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뚫고 가는 거야. 갑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벨벳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4만 달러까지 보고 있다 라는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리트윗을 한 것인데요. 자, 마지막으로는 로만 분석가, 제가 이 양반을 따라다닌 후 트위터상에서 팔로우를 한 후 틀린 분석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가짜 상승도 그동안에 다 짚어냈었는데 이번에 이 양반이 롱을 때렸죠. 롱을 때려가지고 본인은 개인적으로다가 18,000에서 2만 달러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등에 불과한 것이지 바닥을 찍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좀 헷갈린다. 누구 말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저도 제가 답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정도로 제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지금 저도 억만장자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익절은 항상 옳다. 익절 하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즐거운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던 짱저월씨 이더리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해가지고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영원히 지금의 바닥 구간을 벗어나 버릴 것이다. 오늘날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율은 약세장 중 트랜잭션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0.01%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이더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다음 상승장의 선봉장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더 좋죠. 저는 사실 FTX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바이낸스에 대한 퍼드라든지 압박이 강해지기 전까지 BNB 코인도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계속해서 바이낸스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짝 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이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이낸스와 그 경영진을 자금 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고려를 했었으며 철저한 조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애틀, 워싱턴 서부 지역 검사실 같은 경우 헤지펀드에 바이낸스와의 통신 기록을 제공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아직까지 바이낸스 때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거지로 건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아직 좀 불안한 상황. FTX가 무너진 후에 마치 복수라도 하려는 듯이 계속해서 바이낸스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FTX와 미국 정부 쪽은 한 패거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어서는 얼마 전에 블룸버그보다 한 발 앞서가지고 SEC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조사한다는 소식을 전했었던 앤드류라는 인플루언서가 최근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가 추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제네시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5월 말에 FTX와 알라미다 리서치가 파산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들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베리 실버트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FTX와 알라미다에 제네시스에 빌린 대출금 25억 달러를 상환하도록 압박을 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못 받은 것 같죠. 돈을 다 못 받아가지고 지금 베리 실버트마저 위기에 처한 상황. 아직까지 조용한 걸로 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 괴물 같은 상승을 보여준 갈락게임즈,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물량 이동과 함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많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뒤집고 몽땅 올라갔습니다. 자, 그 상승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호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갈락게임즈 같은 경우는 더 락으로 알려진 유명 프로레슬러 출신이죠. 배우인 드웨인 존슨과 마크 월버그와 함께 웹3 영화 2편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향후에 드웨인 존슨과 마크 월버그의 많은 팬들이 웹3 영화 관련 디지털 아이템을 수집하려고 할 때 가스 수수료로 갈라를 써야 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한 상황. 과연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올라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상승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무엇보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살려주기 운동, 번쩍번쩍 광조뜻 광고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